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1.0%가 나온 펜앤마이크 조사, 그러니까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조사에 대해서 선관위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기시감이 있어요. 예전에도 40% 넘었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이게 보면 민주당은 항상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가는 방식이 민주당스러워요. 네. 아니 지지율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거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잘 나오면 그걸 우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예. 그러면은 원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네. 경기할 때는 스코어판을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왜곡해서 네. 국민을 민심을 뭐 무시한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율이란 게 어떤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추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의로운 비즈니스. 아니 최근에 보면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조국 전 대표 요번에 가서도 책 냈더라고요. 그렇죠. 조국의 함성. 네. 근데 기존에 책 제목이 조국의 시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구치소에 가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온전하게 본인의 시간, 조국의 시간을 보내라고 했더니 함성을 하고 와요. 조국의 함성. 누굴 위한 함성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현실 인식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부정을 하려면 뭐야? 내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겁박하는 거죠. 여론조사 이 기관이 뭔가 잘못됐다, 질문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질문은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예. 언론사에서 그 여론조사할 때 나름 고참 기자가 그 질문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보면 펜앤마이크에서 그 질문을 본인이 했던가 아니면 공정 여론 그 기관이랑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예. 어떤 질문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는 데가 누구냐? 김어준 여론조사 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론조사 꽃을 안 보나 걔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질문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 네.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인가요? 그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그 사회 평판 연구소인가? 예. 거기에서 40% 돌파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막 흥분했잖아요. 네.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그때도 네. 질문 가지고 늘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질문 문제 있다고 하면서 고발하겠다. 그러다 분위기 안 좋으니까 뭐 방문하겠다. 예. 뭐 방문이야. 그냥 압박하러 가는 거지. 못 갔잖아요. 그러다가 예. 얘네들이 여론조사 기관 관련해서 뭐 특위를 만들겠다. 예. 그러다가 뭐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입니다. 음. 근데 그 사회 평판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질문을 좀 바꾸기 위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했어요. 예. 근데 또 높게 나왔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선관위에 이를 신청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렇죠. 어청상이야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론조사 꽃이나 보라고 그러세요. 네. 또 YTN 기자 출신인 노정면 네. 의원도 이 조사를 두고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네.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어떻게 하는지 알 텐데 네. 말이 거칠어요. 보면 특정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직접 거론하며 공범이래. 공범. 그리고 득보잡이래요. 그 관련해 가지고. 예. 아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네. 저도 방송 기자 출신이고 네. 여기 다 기자분들이지만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본인은 정의로운 기자인가요? 남들은 다 정의롭지 못한 기자였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저는 못해요 잘.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제가 얼마나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저도 은연중에.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사람의 생리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 자체가, 이분은 참 민주당에 잘 입당을 하셨어요. 배지까지 달았지만.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네. 기사에 이름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 그리고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이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까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 지시자들은 극우 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또 극우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셋 다 극우인 거야. 왜냐면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극우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극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계가 돼버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대마왕이죠. 예. 이게 아무 말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는 본인은 정의롭고 본인은 뭐 중도라고 해야 되나, 뭐 좌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고 나머지는 다 극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껄빗하면 내란 선전선동, 네. 껄빗하면 극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에 우리 여기 광화문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거리에서 외치시잖아요. 헌재 제대로 해라. 선관위 그래도 제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는 거잖아요.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극우란 프레임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전한길 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누가 극우냐. 너희들이 너무 저쪽에 보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 극우라고 하는 자들이 좌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프레임 잡는다는 그 자체가 본인들이 얼마나 도덕적 우월감에 쩔어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냐?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배지도 달고 공천을 받고 그랬으니까 더더욱 기자 출신이란 분이 그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거, 저는 진짜 좀 무서워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나왔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수록 여태까지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우리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결과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가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다음으로 좌파가 좀 잘 나오는 조사예요. 여기가 약간 좌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결과가 민주당 41.4%, 국힘이 41.1%, 여기서도 거의 초저점, 이른바 똔똔으로 나왔어요. 0.3%포인트 차이가 나왔는데, 이게 설 연휴에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제가 볼 때 미디어 토마토 긴장하셔야 돼요. 고발 들어갑니다. 너희 맞아. 여기도 고발이다. 토마토 빨간색이네. 네. 수박도 아니고 대놓고 네. 빨간색이네. 네. 제가 볼 때 토마토가 파랗게 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 추세라는 거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설 연휴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되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됐는데 이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디어 토마토 제가 질문지는 못 봤지만 어떻게 했을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저 뭔가 접점 양상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제가 대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신난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들이 이제 준 기회인 거잖아요. 그걸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 나왔을 때 우리는 감히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고발하거나 어떻게 하지? 그건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면,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제가 짧게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그러니까 그제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었는데 1,035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1,035명에서 0.3%포인트 차이면은 한 서너 명이죠. 서너 명 거의 그 정도 차이로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부 결과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세범 씨. 그러니까요. 세부 결과를 보니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엄 후 민주당 대응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1.8%, 네. 51.8%가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의 그 밤과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랬죠. 네. 저도 놀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웬 계엄?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계엄 전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맥락을 사람들이 차분하게 느낀 거죠. 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29번의 탄핵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남편이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는데 의외로 몰라요, 사람들이.
탄핵을 좀 남발했구나 했는데 진짜 29번이나 했어? 예. 그랬어?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키고 또 대행의 맞아, 대행마저 맞아. 탄핵시키고자 예. 하는 그런 어떤 협박, 공포, 그 검열과 통제, 그 공포 단두대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죠. 네. 근데 그게 뭐냐? 사실 이 탄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니 저 같으면 예. 총선에서 이겨요. 그리고 또 제가 당을 속된 말로 접수했어요. 예. 그럼 대통령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중도로 가는 거예요. 중도로 가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발목 잡고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왜냐? 본인이 끌려가니까. 예. 시간 싸움에서 본인은 살아야겠다. 본인 살고자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 탄핵도 딱 보니까 그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의 본심, 민주당의 본심을 알아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거를 본질을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응이 잘못된 거죠. 지금 51.8%라고 예. 그랬나요? 51.8%. 제가 볼 때는 미디어 토마토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여론조사 아니죠. 여론조사 존중해야죠. 아, 존중은 네, 하죠. 존중하죠. 하여튼간 제가 볼 때 다른 곳에서 한다면 60에서 70까지도 나온다고 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여론이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대변인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젊은 층들은 특히 카톡 검열 이거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덕수 대행마저도 탄핵하는 그때 또 굉장히 또 타격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또 우리의 어떤 그 염장을 지르는 분노를 자아내는 게 헌재입니다. 헌재 관련해서 저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헌재가 국민을 위한 헌재냐, 예. 아니면 민주당을 위한 헌재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선택적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됐을 때 진짜 탄핵 사유가 기가 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도 탄핵 사유도 안 됐는데 이번에 뺐잖아요. 예. 내란 혐의를 또 뺐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명백하니까 빼지 않았을까 싶은데. 뺐는데 예. 근데 이러다 보면 진짜 헌재 입장에서 할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150일이나 200석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빼고서 40역을 꾸겨 넣으려고 하는 네. 이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가 나는 거죠. 아,